그 시절 우리는 혹시 기억하십니까? 1970년대 초 서울 구로공단 새벽 5시 버스에서 내려 공장 앞에 섰던 그 순간을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장 불은 벌써 켜져 있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수출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성 라디오, 대우 냉장고, 삼성 흑백 TV, 손가락 끝이 까칠까칠해질 때까지 손톱 밑에 기름때가 까맣게 끼도록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반장님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물건이 배에 실려 미국으로 간다더라. 그 말 한마디 공장 전체가 술렁했습니다. 진짜요? 우리가 만든 게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 라디오를 산다고요? 사람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달랐습니다. 수출 1호 그날의 감격을 아십니까? 1962년 12월 30일 대한민국 최초의 수출품이 배에 실렸습니다. 텅스텐 광석 1만 달러어치.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에게는 그 1만 달러가 세상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부산항에 나갔습니다. 배가 출항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감격.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해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첫 수출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당시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 87달러.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보다 못 살았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보리밥에 물 말아 먹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서 외국에 팔 수 있다니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금성사 라디오 우리 손으로 만든 첫 전자제품. 1959년 금성사연 LG가 라디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A-501 진공관 라디오.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라디오였습니다. 그때 당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혹시 금성사 영등포 공장에 계셨습니까? 아니면 동생이, 언니가 그 공장에 다녔습니까? 당시 라디오 조립 라인. 대부분 10대 후반, 20대 초반. 여공들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어린 소녀들. 손이 빠르다고 뽑혔습니다. 하루 12시간. 앉은 자리에서 나사를 조이고 전선을 연결하고 부품을 끼웠습니다. 점심시간 30분, 저녁 먹을 시간 30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1962년 그 라디오가 홍콩으로 수출됐습니다. 단돈 250달러어치였습니다. 하지만 공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만든 라디오가 외국에 팔렸다. 반장님이 빵을 사왔습니다. 크림빵 하나씩. 그걸 나눠 먹으며 우리는 울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구나. 그 감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구로공단 대한민국 수출의 심장. 1964년 서울 구로공단이 세워졌습니다. 당시엔 그냥 허허벌판이었습니다. 논밭과 산만 있던 곳. 거기에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삼성, 금성, 대우, 럭키. 그리고 수백 개의 중소기업들. 1970년대 초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시골에서 딸들을 보냈습니다. 서울 가서 돈 벌어라.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동생들 학비 보내라. 그렇게 모인 사람들. 하루 1000명씩 늘어났습니다. 1975년에는 구로공단에만 10만 명이 일했습니다. 당신도 그중 한 명이셨습니까? 아침 6시 출근, 저녁 8시 퇴근, 하루 14시간, 일주일에 하루만 쉬었습니다. 월급은 얼마였습니까? 1973년 기준 월 2만 원. 지금 돈으로 치면 20만 원 정도입니다. 그 돈으로 월세 내고 밥 먹고 고향에 5천 원 붙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으로 뭔가를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외국으로 나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점심시간, 공장 앞 허름한 식당, 김치찌개 한 그릇 200원, 국물에 밥 말아 후루룩 먹고 다시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김치찌개 맛 아직도 기억나십니까? 그때 먹던 김치찌개가 지금 먹는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를 만들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삼성 흑백 TV 세계로 가는 첫 발걸음.
1969년 3월 삼성전자가 수원에 TV 공장을 지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TV 생산 라인.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술자들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TV를 만들겠다고 100년 걸릴 거야. 그 말을 들은 우리 기술자들 이를 악물었습니다. 해보자. 우리도 할 수 있다. 1970년 1월 첫 TV가 생산됐습니다. 12인치 흑백 TV. 화면이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만든 거였습니다. 그해 12월 그 TV가 파나마로 수출됐습니다. 64대. 지금 생각하면 웃을 만큼 적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때 공장 사람들은 춤을 췄습니다. 우리가 만든 TV가 중남미로 갔다. 그날 삼성 이병철 회장이 공장에 왔습니다. 작업자들 손을 하나하나 잡았습니다. 고맙소. 당신들이 이 나라를 살리고 있소.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또 울었습니다. 1975년 삼성 TV가 미국으로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스 백화점에 걸렸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어. 그 글씨를 보고 미국에 나가 있던 한국 사람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뭔가 만들 수 있구나. 대우 냉장고 가난을 이기는 기술. 1974년 대우전자가 냉장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한국 가정엔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아이스박스가 전부였습니다. 얼음 장수가 집집마다 다녔던 시절. 그런데 우리가 냉장고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일본 설계도를 보고 따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개량하자. 밤새 연구했습니다. 도면을 다시 그렸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6년 대우 냉장고가 중동으로 수출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뜨거운 사막의 나라. 거기서 우리 냉장고가 팔렸습니다. 김우중 회장이 직접 중동을 돌아다니며 팔았습니다. 호텔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잤습니다. 하루에 3개 도시를 돌았습니다. 우리 제품이 좋습니다. 믿고 사주십시오. 그 열정에 중동 바이어들이 감동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르구나.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1978년 한 해 동안만 대우 냉장고 50만 대가 수출됐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전체 가구 수가 700만. 우리가 쓰는 것보다 더 많이 만들어 수출한 겁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는 없어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못 써도 수출했습니다. 왜냐하면 외화를 벌어야 나라가 살 수 있었으니까요. 현대폰이 자동차의 꿈. 1974년 토리노 모터쇼. 이탈리아 토리노. 세계 자동차 업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 정주영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손에 든 건 자동차 설계도 한 장. 한국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싶습니다. 설계를 도와주십시오. 이탈리아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지아로. 그는 정주영의 눈을 봤습니다.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도와드리죠. 1975년 12월 29일 울산 현대공장. 대한민국 최초의 고유 모델 승용차가 탄생했습니다. 폰이 조랑말이라는 뜻입니다. 작지만 힘차게 달린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 완성된 포니를 보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다니. 당시 한국은 자전거도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만든 겁니다. 1976년 포니가 에콰도르로 수출됐습니다. 단 6대.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1978년엔 중남미 전역으로, 1980년엔 캐나다로, 1985년엔 미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2025년 현재 현대자동차는 세계 3위 자동차 회사입니다. 그 시작이 1976년 에콰도르로 간 폰이 6대였습니다. 당신 혹시 그때 울산 공장에 계셨습니까? 포니를 조립하셨습니까? 용접하셨습니까? 도색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바로 현대자동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반도체 쌀보다 작은 기적. 1983년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미쳤다. 반도체를 왜 하냐? 일본도 못 따라잡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반도체가 미래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한다. 기흥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당시 투자액 3천억 원. 삼성 전체 자산의 절반을 쏟아부었습니다. 실패하면 회사가 망하는 도박이었습니다. 1984년 11월 64K 디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일본보다 6개월 늦었습니다. 하지만 따라잡았습니다. 1986년 256K 디램 일본과 동시 개발. 1988년 이램 디램 세계 최초 개발.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클린룸에서 일하던 기술자들, 하얀 방진복을 입고 먼지 한 톨 날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밤낮 없이 일하던 사람들, 당신이었습니다. 1990년대 삼성 반도체가 세계 1위가 됐습니다. 2000년대 SK 하이닉스도 세계 2위에 올랐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점유율 70%, 세계 모든 스마트폰, 컴퓨터, 서버에 우리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 시작은 1983년 클린룸에서 처음 반도체를 만지던 당신이었습니다. 수출 1조 달러 세계 7번째 국가. 2011년 12월 9일 대한민국 수출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세계에서 7번째. 미국, 중국, 독일,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그 다음이었습니다. 1962년 첫 수출 1만 달러에서 49년 만에 1조 달러. 10만 배 성장. 이게 대한민국의 기적입니다. 그날 청와대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수출 영웅들을 모셨습니다. 대기업 회장들이 나왔습니다. 박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영웅은 따로 있었습니다. 1970년대 구로공단에서 라디오를 만들던 여공, 1980년대 울산 공장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던 노동자, 1990년대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밤샘 작업하던 기술자, 당신들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첫 제품, 하나하나가 모여서 1조 달러가 됐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6위 수출 강국입니다. 반도체 1위, 삼성, SK 하이닉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디스플레이 1위,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세계 OLED 시장의 90%, 배터리 1위,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0%, 조선 1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세계 선박 수주량의 40%, 자동차 3위, 현대기아, 연간 700만 대 생산, 철강 6위, 현대제철, 포스코, 세계 최고 품질의 철강, 석유화학 4위, LG화학, 롯데케미칼, SK케미칼. 이 모든 게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1962년 텅스텐 광석 1만 달러, 1969년 삼성 흑백 TV 64대, 1976년 현대폰이 6대, 그리고 그걸 만든 당신의 손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일했을 뿐인데. 아닙니다. 당신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기술자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뭔가를 만들어낸 사람. 그게 바로 기술자입니다. 당신은 개척자였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처음 걸어간 사람. 그게 바로 개척자입니다. 당신은 건국의 주역이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이 세워졌지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든 건 1960-1990년대였습니다. 그 30년 동안 당신이 공장에서 흘린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 지금도 기억나십니까? 새벽 5시 기상, 겨울이면 방이 얼어붙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세수는 찬물로, 아침밥은 보리밥에 된장국, 버스 정류장의 어둠 속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손이 시려서 호호 불었습니다. 옆에 선 사람도 같은 공장 동료, 말없이 눈인사만 나눴습니다.
만원 버스에 몸을 비집고 올라탔습니다. 손잡이도 잡을 수 없을 만큼 빽빽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1시간 후면 공장입니다. 공장 정문. 6시 정각.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낡아서 여기저기 기운 작업복. 하지만 그게 우리의 자랑이었습니다. 작업 라인에선 기계 소리가 시끄러웠습니다. 귀마개를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귀가 멍멍했습니다. 손은 기름때로 까맣게 변했습니다. 점심시간. 공장 앞 식당. 김치찌개 200원. 국물에 밥 말아서 5분 만에 후루룩 먹었습니다. 남은 25분은 그늘에 앉아 쉬었습니다. 담배 한 대 피우는 사람, 낮잠 자는 사람, 편지 쓰는 사람, 각자의 방식으로 버텼습니다. 오후 6시, 퇴근 사이렌. 하지만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잔어, 야근, 오늘 물량 맞춰야 해. 조금만 더 해줘. 반장님의 부탁에 누가 거절할 수 있었습니까? 밤 10시, 공장을 나섭니다. 별이 떠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다. 동료들과 어깨를 두드리며 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자정, 씻을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냥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내일 또 5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까? 물론 힘들었습니다. 허리는 휘고, 손가락은 굽고, 밤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꿈이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이 나라를 살리고 있다. 그 자부심 하나로 우리는 버텼습니다. 월급 봉투를 받는 날 2만 원, 3만 원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동생 학비를 보냈습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결혼 자금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라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게 같은 거였습니다. 내 가족이 잘 살려면 나라가 잘 살아야 했습니다. 나라가 잘 살려면 수출을 해야 했습니다. 수출을 하려면 내가 만든 제품이 좋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 지금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스마트폰으로 세계와 연결됩니다.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갑니다. 외국 명품을 삽니다. 해외 직구를 합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풍요로웠습니다. 가난이 뭔지 모릅니다. 배고픔이 뭔지 모릅니다. 보리밥이 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풍요는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이 만든 겁니다. 당신이 1970년대에 만든 라디오, 당신이 1980년대에 조립한 자동차, 당신이 1990년대에 생산한 반도체,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해외여행 갈 수 있는 건 당신이 외화를 벌었기 때문입니다. 명품을 살 수 있는 건 당신이 경제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갈 수 있는 건 당신이 교육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든 길을 그들이 걷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지금의 50대, 60대, 70대,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